안녕하세요. 오늘 AI 기술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였던 기억의 문제를 시원하게 허물어뜨린 정말 혁신적인 기술의 핵심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만약 AI가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그 시작점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누군가랑 한참 대화하다가 내가 방금 무슨 얘기했지? 하고 중요한 걸 깜빡 잊어버리는 거요. 놀랍게도 이건 최첨단 AI도 매일 겪는 문제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AI조차 왜 대화가 조금만 길어지면 앞에 했던 얘기를 까맣게 잊고 맥락을 놓치는 걸까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규모의 차이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현재 최고 수준의 AI가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정보량이 토큰이라는 단위로 약 100만 개 정도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소설 모비딕 딱 한 권 분량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MSA 기술은요, 무려 모비딕 100권에 달하는 1억 토큰을 기억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건 그냥 양만 늘린 게 아니에요. AI 기억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엄청난 도약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 놀라운 기술을 파헤쳐 볼지 간단히 짚어볼게요. 먼저 AI가 왜 그렇게 기억에 어려움을 겪는지 그 고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거고요. 이어서 불가능의 삼각형이라 불리던 아주 어려운 난제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한 MSA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그 뒤에 숨겨진 9개월간의 개발 스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열어갈 미래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AI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걸 가로막아온 기억력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AI를 그냥 계산기처럼 쓰는 도구가 아니라 어제 나눴던 대화를 기억하고 제가 맡은 모든 업무 문서를 꿰고 있는 그런 동료로 만들려면 장기 기억은 정말 필수적이겠죠. 바로 이 원대의 목표가 MSA 개발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장기 기억 문제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였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불가능의 삼각형이라고 불리는 딜레마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불가능의 삼각형, 확장성, 정밀도, 효율성. AI 메모리 기술은 이 세 마리 토끼를 전부 잡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과거의 모든 시도는 항상 이 중에 하나를 놓치고 말았죠. 예를 들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게 만들면 확장성,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정밀도, 반대로 정확도를 꽉 잡으면 속도가 너무 느려지고 비싸지는 효율성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식을 AI 모델에 직접 새겨 넣는 방식은 정밀도는 높았지만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없어서 확장성에 실패했고요. 마치 책을 통째로 외우게 하는 것과 같았죠. 그럼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검색해오는 방식, RAG는 어땠을까요? 확장성은 좋았지만 엉뚱한 정보를 가져오는 정밀도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AI의 단기 기억을 활용하는 방식은 용량을 늘리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계에 부딪혔죠. 모두 이 삼각형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딜레마를 깨부시고 등장한 영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 혁신의 주인공 MSA입니다. Memory Sparse Attention, 우리말로는 메모리 희소 어텐션의 약자죠. 1억. 이 숫자 하나가 MSA가 이뤄낸 성과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 어마어마한 기억 용량을 비교적 작은 40억 파라미터 모델에서 구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무작정 모델 크기만 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핵심은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기억을 외장하드처럼 밖에다 덧붙이는 방식이 아니라요. AI가 정보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주의 집중 능력, 즉 어텐션 메커니즘 자체에 기억을 아예 통합시켜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기억이 AI 뇌 회로의 일부가 된 셈이죠. 자, 이제 MSA의 마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네 단계가 MSA의 핵심입니다. 거대한 도서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저 모든 문서에 대해 검색용 요약 카드와 내용이 담긴 원본 파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검색용 카드는 손이 바로 닿는 빠른 책상, 즉 GPU에 두고요. 방대한 원본 파일은 저 뒤에 있는 거대한 파일 캐비넷, 즉 CPU에 보관하는 거죠. 질문이 딱 들어오면 AI 내부의 슈퍼 사서가 책상 위 카드만 빠르게 훑어보고 파일 캐비넷에서 필요한 원본 파일을 정확히 찾아내 책상으로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질문과 함께 놓고 AI가 한 번에 처리해서 답을 내놓는 거죠. 정말 우아한 시스템 아닌가요? MSA의 진짜 강력함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바로 메모리 인터리브라고 불리는 다단계 추론 능력인데요. 이게 마치 탐정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과 똑같아요. 에릭 와츠 아버지의 대학이 있는 도시를 물으면 모델은 먼저 에릭의 아버지는 빌 와츠라는 첫 번째 단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단서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빌 와츠의 대학을 다시 검색하죠. 이렇게 여러 문서에 흩어져 있는 정보 조각들을 착착 연결해서 최종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물론 이 놀라운 기술 뒤에는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술 얘기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요. 이 혁신을 만들어낸 9개월간의 인간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개발 과정이 마냥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특히 초기 모델의 성능이 기대에 한참 못 미쳤을 때 팀은 깊은 좌절에 빠졌다고 해요. 바로 이 말처럼요. 우리는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선택한 건 아닌지, 이 길이 그냥 통과할 수 없는 길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했던 그 고통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지는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가지 핵심적인 변화로 돌파구를 찾아냈죠. 첫째, 검색만을 전담하는 라우터를 만들어서 검색의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였고요. 둘째, 학습 알고리즘을 바꿔서 효율성을 개선했습니다. 끈질긴 실험이 결국 불가능의 삼각형을 깨트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SA가 열어갈 미래는 바로 서비스형 메모리라는 개념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MSA의 성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MSA는 처리하는 정보량이 1만 6천 토큰에서 무려 1억 토큰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도 성능 점수가 4.02점에서 3.67점으로 아주 조금 떨어지면서 엄청난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기존 모델들은요, 이보다 훨씬 적은 정보만 줘도 정확도가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죠. 이것이야말로 MSA가 이뤄낸 압도적인 안정성의 증거입니다. 바로 이 안정성 덕분에 서비스형 메모리, MES라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기억을 AI의 추론 능력과 완전히 분리해서 마치 언제든 꽂았다 뺐다 할 수 있는 외장 하드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평생 모은 업무 자료와 개인 기록을 나만의 기억 자산으로 만들어두면 나중에 어떤 새로운 AI가 나와도 그 외장 하드만 딱 연결하면 되는 거죠. 내 소중한 데이터가 특정 AI 회사에 종속되지 않는 시대. AI 생태계의 판도를 바꿀 정말 강력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요약은 이겁니다. 더 많이 기억하기 위해서 무작정 더 크고 비싼 AI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보를 더 똑똑하게 주목하고 찾고 활용하는 새로운 아키텍처라는 것. 이것이 MSA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분석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AI가 인류의 모든 지식을 잊지 않고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과학, 예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게 될까요? 진정한 장기 기억을 가진 AI가 열어갈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